대한민국에서 결혼으로 꾸려진 4인 가족은 더 이상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아닙니다.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5%를 넘어섰고 비혼이나 아이 없는 삶을 택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는데요. 결혼이라는 게 굳이 필수가 돼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혼자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굳이 결혼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요. 좋은 짝을 못 만난 친구들도 있고 비용적인 문제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 편안하게 내 월급 내가 스스로 쓰면서 살겠다라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비혼이나 딩크족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거를 다들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20대 청년 10명 중 4명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조사 결과에서도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결혼 출산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통적인 가족 문화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욕구와 결합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인식,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고 결혼이나 출산 여부를 떠나 어른도 아이도 행복한 포용 사회로 나아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짚어봅니다. 올해 나이 앞자리 숫자가 3으로 바뀐 강힘찬 씨. 앞서 SNS와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신의 비연애, 비혼주의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주변 분들한테는 22, 23대 그렇게 제가 비혼주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세상에다가 공표한 거는 24살 때부터.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학교 영어 교사에서 인터넷 강의 업체 영어 강사로 직장은 바뀌었지만 연애, 결혼과는 그대로. 주변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지만 아주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의 형태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남혐이냐라는 소리도 들어보고 혹은 뭐 연애 안 한다 그랬을 때 뻥이죠 이러는 학생들도 있고 어른분들은 또 후회한다 나중에 그거는 너가 어려서 하는 생각이지 나중에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많은데 사랑하는 감정으로 누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도 많이 해봤어요. 진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많이 돌려봤는데 그냥 나는 연애랑 안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제 비연애, 비혼주의라고 딱 얘기를 하게 됐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주변의 연애 시장, 결혼 시장에서 좀 제외가 될 수 있어서 좀 편해요. 인터넷 강의 업체로 이직한 지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강힘찬 씨 역시 자기 일을 사랑하고 매일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고자 노력하는 보통의 청춘. 학교에서 할 때는 앞에 애들이 있는데 여기선 제가 혼자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제가 혼자 말함에도 좀 집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면서 하는 게 그 과정이 재밌어요. 약간 좀 침체돼 있는 반 분위기. 혼자였기에 새로운 일에 적응할 에너지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혼을 하면 그 얻어지는 행복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얻어지는 행복만큼 또 기여해야 되는, 가정에 기여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다른 것까지 돌보라 그랬으면 저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 강의에만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빨리 적응되더라고요. 비혼으로 사는 걸 걱정하거나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났으면 혼자 그냥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고 가기만 해도 사람 도리는 다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안 좋게 생각하셔도 그거는 진짜 옳다 그르다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의 차이일 뿐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또 달라지지 않을까. 인이 있어요. 인은 청년들에게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상황. 거랑 해석하는 순서가 좀 달라져. 결혼하면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게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많이 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 인생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결혼을 할 생각이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비혼을 택하는 이들도 있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과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할 수 없거나 꺼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비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둘 아들, 딸 다 있지만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바도 다양한데 굳이 예전처럼 뭐 꼭 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보편적인 행복의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 동료들도 보면은 나이가 한 30대 후반 40대 넘어가는데도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결혼을 하기에는 진입장벽이 있잖아요. 집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41.5%, 미혼 여성의 55.4%가 결혼 의향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는데요. 미혼 남성은 결혼 생활 비용이 부담돼서, 미혼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남녀 모두 독신 생활이 좋기 때문 결혼보다 일이 우선이란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의 삶은 자기 삶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자아실현이라는 면이 굉장히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삶의 질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풍부하게 살 것인가,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과 출산은 별개라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물론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즉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20대의 경우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해 청년 세대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그 시대의 사회라던가 경제, 문화적인 요인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존 사회의 질서와 양식을 구애받지 않는 그 현 청년 세대의 특성이 어떤 정통적인 가족 문화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욕구와 결합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정우성, 문가비 씨의 결혼은 하지 않지만 아이는 낳아 양육한다. 이보다 앞서 결혼하지 않은 채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은 사유리 씨 등 연예인들의 사례가 전해지면서 비혼 출산에 관한 관심과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그분들은 본인이 아기를 잘 키울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형태가 다 다르서 그러는데 권장하지는 않아도 뭐 이렇게 나와서 키우고 책임진다는 거는 응원해줘야죠. 비혼 출산은 일반적으로 그 법률혼 상태가 아닌 커플 사이에서 출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새 들어서는 단독으로 출생하는 것까지도 이제 비혼 출산으로 저희가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느 일하는 엄마들처럼 주말이면 아이와 온전히 많은 시간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이샘나 씨. 27개월 된 아들 로빈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요. 로빈아, 이거에 블루스 소리 나잖아. 발음하기 쉽고
그런 것들 고른 다음에 이제 한자를 찾았는데 소금로의 빛날 빈이거든요. 그래서 소금과 빛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었어요.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받아 로빈이를 낳았습니다. 비혼 출산 결심은 다른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만큼 거창하지 않았고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고려됐는데요. 결혼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사실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사람을 소개받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게 아깝게 느껴지고 왜냐면 되게 다른 행복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나이가 들었는데 문득 아이를 35세가 되면은 이제 확 가입력이 꺾이니까 이때쯤이면 좀 생각해 봐야겠다.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불법이 아님에도 국내에선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을 수 없는 게 현실. 이샘나 씨는 외국으로 나가서 인공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덴마크에 정자은행이 있다고 해서 정자은행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정자를 구매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 모든 체류 비용과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어쨌든 덴마크를 가는 게 가장 이득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내가 조금 더 쉬운 길을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당연히 그냥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체류를 조금 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만 생각했지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달가량 지나면 로빈이의 동생 만큼이가 태어나 새 식구가 되는데요. 로빈이를 가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덴마크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시술하는 여정을 반복해야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힘들다는 생각보단 기쁨이 더 컸습니다. 로빈이 우유 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결심하게 된 것 같아요. 첫째 임신했을 때 이제 로빈이가 뱃속에서부터 진짜 순했어요. 저는 입덧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는 이거 할만한데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아이 때문에 임신 기간부터 너무 많이 행복했어서 그래서 사실 저의 행복 때문에 저의 행복을 많이 늘리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의 자발적 비혼 출산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엇갈리지만 아이들 덕분에 사회적 편견에 맞설 용기가 생겼는데요. 제가 조금 인식이 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빈이 때는 오히려 많이 숨었어요. 지레 겁먹고 그랬고 이렇게 알리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애 둘이 되니까 되게 많이 용감해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무슨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일들이 조금 흔해지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뭐 결심이나 마음은 굴뚝 같지만 또 실행이나 이런 것에서 구체화가 잘 안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다는 거를 얘기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정자 수중을 통한 자발적 비혼 출산을 둘러싼 한간의 비판적인 시각과 우려도 과도한 반응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를 가질 권리, 아버지를 선택할 권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그런 걸 하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싶고요. 오히려 어떻게 태어나든지 아이들이 진짜로 가져야 되는 권리들이 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정자나 난자 매매 이런 우려하는 시선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점에서는 이거를 앞으로 꺼내서 공론화하고 제도화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샘나 씨처럼 비혼 출산을 원하거나 고민하는 여성이 늘고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엄청
루비다 루비나. 대표적인 예가 보조생식술 관련 제도. 비혼 여성들은 국내 정자은행을 이용할 수 없고 설사 정자를 기증받는다고 해도 시술 대상이 법률혼, 사실혼 부부로 한정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으로 시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보조생식술을 전반을 다루는 법이 없습니다. 생명윤리법은 생殖세포 및 배아의 보관과 취급 그리고 공유시술에 관련된 것을 규정을 하고 있으며 또 모자보건법은 난임시술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를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생명윤리법의 제정 취지와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개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보조생식술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 난임 증가와 출산을 원하는 비혼 여성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공공정자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꾸준히 제기되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자 채취 및 기증 그리고 사용 여러 가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정자은행 설립이 필요성이 계속 논의되었지만 수요가 적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서 공공정자은행 설립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단계부터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를 구분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부모의 법률혼 여부에 따라서 혼인 중 자녀인지 혼인 외 자녀인지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의 꼬리표가 붙는 게 첫 번째로 가장 큰 걸림돌이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그 혼인의 자녀 출생 신고를 엄마가 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물론 아빠도 이제는 할 수 있게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아빠가 출생하는 과정은 엄마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이 조금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다른 아이 둘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 엄마 김현주 씨. 알고 제가 그 일을 하는 거랑 회계도 모든 심리적인 모든 문제랑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용기와 책임감 두 가지입니다. 20대 초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첫째 아이가 생겼지만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혼자 낳아 양육할 결심을 굳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불안은 했어요. 내가 얘를 진짜 혼자 키울 수 있을까? 근데 아빠가 저를 어릴 때부터 혼자 키우셨는데 아빠가 나를 키웠는데 내가 설마 얘 하나 건사 못하겠어? 난 여잔데? 빨리 몸 추스리고 일하고 돈 벌면 얘 분유값이나 뭐 기저귀 값은 벌겠지. 학교에서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수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전부 잊힐 만큼 엄마가 됐다는 감동이 컸습니다. 간호 선생님이 제품을 안겨주고 젖을 물려주는데 어머 얘가 내 뱃속에서 나왔어. 모성애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진짜 잘 키워야겠다. 내가 절대 보낼 수가 없다. 첫째가 7살이 됐을 무렵엔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싶은 남자가 생겼고 둘째를 임신하게 됐는데요. 제가 7살 때부터 일자리를 잃은 남자친구는 아이를 끝내 외면했지만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결심한 김현주 씨는 새 생명의 탄생이 그저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막 준비 운동도 하고요. 배가 불러올수록 내가 얘한테 그래도 동생이나 가족을 하나 더 만들어줄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서로 아기 낳고 서로 왕래하고 살면 외롭진 않겠다. 이런 마음이 커서 이 둘을 정말 내가 잘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장 가졌던 게 큰 것 같아요. 현재 회계 관련 일을 하는 김현주 씨는 사회복지학 공부를 병행하면서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배워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 사람을 대하고 결국에는 좋은 지원을 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려면
제가 알아야 된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큰애가 진짜 좋아요. 엄마 공부하잖아. 엄마 시험 보잖아. 나도 시험 봐. 나도 열심히 해. 이러면서 동기부여가 약간 되는 것 같아요. 드시니까. 손주들을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아버지의 도움 덕에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내라고 했을 때 이 사진 갖다 줬거든요. 하지만 비혼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라고 느낄 때가 많은데요. 저는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족 형태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형태를 다 떠나서 그냥 동일한 시선에 그냥 동일하게 그냥 가야 된다 생각해요. 아이 중심으로 세상이 바라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 그런 아이가 받는 시선들이 있어요.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한 결정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김현주 씨.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저절로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비혼으로 출산을 하건 말건, 그래서 둘이 동거를 하건 낳건 말건, 아니면 혼자 낳든지 말든지 아이 중심으로만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양육비 지원해주고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 엄마든 아빠든 일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해주고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면은 사실 비혼 출산 지원이 아니라 그냥 아이 중심 지원, 아이 양육 지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비혼 출산율은 41%.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은 2023년 4.7%로 이전 연도보다 소폭 올랐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비혼 출산율은 올라가고 있지만은 뭐 학교 출산율은 떨어진다든지, 어떤 나라에서는 비혼 출산율이 내려가고 있지만은 학교 출산이 올라간다든지 사실은 다양한 양상이 OECD 회원국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단 이거를 현대사회의 거대한 흐름이 삶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이제 아이는 결혼을 해야만 낳는 존재다. 이제 이게 굉장히 인식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나 규범에 이제 도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비혼 출산율과 합계 출산율이 반드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형태의 삶과 가족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사회가 출산하고 싶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안정적인 육아가 보장되지 않으면 출산율이 높아지기 어렵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비혼 출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하나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 기본권으로서 보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변화한 어떤 그 이제 시대적 환경 여기에 맞되 전통적 공동체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의 어떤 구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오랜 기간 뿌리내린 정상가족 프레임.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 다양한 가족을 존중하는 법과 제도의 단계적 정비로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 큰 비행기. 남이 비혼 출산했을 경우는 상관없지만 내가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이야기인즉슨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부정적이고 배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좀 이거와 관련된 법 조항을 개선해 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직장 내에서의 어떤 교육이라던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넓히는 교육은 계속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혼을 비난하거나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폭력이라고 봐요.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그 남한테 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비혼으로 살고 싶으신 분은 비혼으로 살기 냅두고 또 존중해드리면 돼요. 출산 안 하신 분도 그건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다만 나는 비혼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함께 살고 싶은데 집이 없어서 함께 살지 못한다. 그건 슬픈 일이죠. 그건 불행한 일이죠. 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집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나는 불행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이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잖아요.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에요?